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가영입니다. 이번 뇌졸중 심포지엄을 통해 저희 팀의 업무 및 정보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전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 질려보시는 많은 과정과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혈관 천자 부위의 지혈이라는 주제입니다. 뇌 혈관 조영술 또는 혈관 천자 부위의 지혈이라는 주제를 들으시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시나요? 많이 접해본 단어 중에는 대퇴동맥, 출혈, 멍, 모래주머니, 통증, 침상 안정, 배뇨곤란 등 이미 환자 진료 중에 경험해본 많은 단어들이 생각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 시간을 통해 왜 이러한 키워드들이 생각나는지, 지혈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합병증이나 어떤 기구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지혈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지혈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천자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 혈관 조형 검사 및 시술을 하고 오는 대부분의 환자는 대퇴동맥이라는 혈관 경로로 접근하고 있으며 TFCA라는 뇌 혈관 조형술의 이름 역시 트랜스페모랄 세레브랄 엔지오그라피인 만큼 대퇴동맥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혈관입니다. 대퇴부 동맥의 해부학적 구조상 천자 부위에 따라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동맥 천자가 총 대퇴동맥보다 아래쪽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천자된 동맥 주위에 압박 지혈을 시행할 경우 지지해줄 대퇴골이나 대퇴동맥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부족하다 보니 효과적인 지혈이 어렵고 동맥 천자가 표면 대퇴동맥이나 심부 대퇴동맥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작은 혈관 직경으로 인해 카테터와 관련된 혈관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서해 인대부 위쪽의 외장골 동맥의 동맥 천자가 될 경우에는 후복강 출혈의 가능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투시 조형상으로 조영제를 주입하여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적절한 위치에 천자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천자를 시행할 경우에는 서해 인대부에서 2-3cm 밑쪽에 위치를 선정하고 강한 압박을 확인하고 나면 투시 조형을 통해 대퇴골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나 초음파를 통한 천자 등이 천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대퇴동맥을 천자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국소 마취를 시행한 후 대퇴동맥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하여 강한 압박을 손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적절한 위치라 생각되는 곳에 바늘을 이용하여 천자 후 유도철사를 삽입하고 영상으로 천자 위치 및 유도철사의 주행이 확인되면 쉬스라고 불리는 카테터 삽입기를 위치시키고 이를 빠지지 않게끔 안전하게 고정시킵니다. 그럼 우리 몸에는 여러 굵고 큰 동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할 부위와 가깝지도 않고 환자분들이 피부 준비 시 노출로 인해 꺼려지기도 하는 대퇴동맥을 왜 주로 사용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앞서 보신 천자 과정에서처럼 겉으로 드러나 있어 시술자가 맥박을 직접 확인 가능하며 시술 기구들이 접근하기 용이할 정도의 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혈관의 위치가 대퇴골 위쪽을 주행함으로써 압박이 용이하여 지혈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혈의 장점까지 만족하는 조건의 혈관으로 요골동맥도 많이 접근하고 있으나 구경이 대퇴동맥에 비해 작고 그러한 이유로 혈관 연축의 위험성과 혈관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음파를 통해 접근하고 있으며 이처럼 라디알 아테리를 사용하여 뇌혈관 조영술을 하는 경우에는 TRCA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완동맥의 경우 대부분의 조건이 비슷하지만 혈관의 움직임으로 인해 지혈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 잘 접근하지 않는 혈관입니다. 이처럼 안전한 지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혈 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혈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손으로 직접 압박하며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자 부위에서 도관을 제거할 때는 피부에 삽입된 부위 위쪽으로
동맥벽이 천자된 부위에 압박을 시행하여 혈류를 차단한 후에 도관을 제거하고 혈액이 역류된 것을 확인한 이후 천자 부위를 포함한 위아래 동맥벽을 함께 막아야 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피부가 천자된 부위와 안쪽에 위치한 혈관벽이 천자된 위치 모두를 한 번에 압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으로 직접 압박을 가하는 동안 동맥의 맥박을 느끼면서 정확한 위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중요하고, 너무 미약한 압박이나 위치 이탈 시에는 혈액의 누출, 피하 혈종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압박의 시간은 대략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이며 삽입함 기구의 크기가 크거나 항응고제 사용 여부에 따라서 지혈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으로 압박하는 것은 맥박을 느끼고 지혈하는 만큼 정확하고 효과가 좋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직접 손 압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압박을 유지해주는 압력을 줄 수 있는 쇠봉을 통해 대략 20분간 눌러주기도 했었습니다. 압박으로 시행한 1차적 지혈은 천자 부위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약한 상태로 지혈이 되기 때문에 이후 다리를 구부리지 않고 지혈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지혈 유지를 위한 모래주머니를 위치하고 6시간 동안 다리를 구부리거나 걷거나 앉지 않도록 한 이후 천자 부위를 바르게 편 채로 절대 안정하는 것이 서울 아산병원의 동맥지혈과 관련된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혈을 빨리 촉진시키는 지혈 패드를 사용함으로써 절대 안정 시간이 3시간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1차 지혈을 시행한 이후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혈 유지의 중요성을 설명드린 후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큰 혈종이나 피하 출혈들이 발생하여 저희 쪽으로 다시 보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뇌혈관 치료 환자의 특성상 항혈소판 제제나 항응고제의 사용이 많기도 하고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대퇴동맥을 바르게 펴고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는 하였지만, 그럼 그런 특성을 가진 뇌혈관 환자 같은 경우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지혈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팀 내에서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러던 중 1차 지혈 이후 압박을 유지해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모래주머니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주머니는 모양이 일률적이고 환자의 체형이나 피부 탄력에 따라 천자 부위를 잘못 누르거나 흘러내리거나 고정이 안 되어 환자의 가벼운 허리 돌림이나 움직임에도 위치가 쉽게 변하여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속지혈의 합병증을 줄이면서 긴 시간 병동에서 절대 안정을 하는 동안 모래주머니의 단점을 보완하고 합병증을 줄이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한 방법으로 지속지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 압박력을 유지하고 이탈되지 않도록 환자에게 고정할 수 있는 지혈 유지 밴드를 적용하게 되었고, 이는 지혈 미비로 인한 재출혈의 위험까지 줄여주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모래주머니를 대체해서 대부분의 혈관 조형 모든 환자에게 적용 중이며, 이는 환자에게 교차 사용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의 감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골 동맥 천자 부위도 압박력을 높이기 위한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지혈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출혈성 합병증 외에도 환자의 절대 안정 중 배뇨곤란이나 요통에 관해 간호중재를 적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소개되고 있는 많은 논문에서 체위 변경이나 1시간 이후 15도 또는 30도 정도의 자세 변경은 요통을 줄여주며 출혈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어 저희 팀에서도 지혈 압박 밴드의 장점을 이용하여 환자의 체위 변경이나 조기 기상을 통해 통증 조절 및 배뇨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니 추후 지침 변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압박지혈 외에 최근에는 뇌혈관 치료를 시행하고 온 환자분들에게서 지혈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라는 간호 기록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예전에 고가의 혈관 폐쇄 기구가 전액 환자의 부담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항응고제의 사용이나 혈관 접근 장치의 굵기 등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병원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혈관 폐쇄 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벽 안쪽에 앵커를 위치시키고 천자된 혈관 밖에 콜라겐 플러그를 주입하여 지혈하는 기전을 가진 기구입니다. 혈관 폐쇄계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기구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봉합을 이용하여 혈관벽을 지혈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피부 안쪽에 혈관벽이 봉합되는데 미숙한 조작으로 인해 혈관 폐색 등의 합병증의 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시술자가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사용했던 시술기구의 굵기에 제약이 없으며 봉합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재천자를 시행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이후 시술 가능성이 있거나 재시술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 기구를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기구는 생체 흡수성 폴리머 디스크가 천자된 혈관벽 위아래에 위치하는 지혈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장점은 처음 사용하는 시술자도 쉽게 배우기 좋으며 조작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천자까지 디스크가 흡수되기 위해 2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저희 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지혈기구로는 혈관벽 안쪽에 풍선을 대고 천자 부위에 실런트를 채워주는 지혈 방법의 기구입니다. 조작이 용이하고 성공률이 높으나 사용한 시술기구의 구경이나 길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많이 있고 마찬가지로 실런트의 흡수율을 고려하여 재천자까지 대략 2달 정도의 이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 팀에서 대략 1년 정도 2가지 혈관 폐쇄 기구를 사용한 통계를 보면 항응고제를 사용한 시술 환자에게만 적용했었고 800케이스 중에서 35명의 합병증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합을 이용한 기구는 혈관 막힘으로 인해 2차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가 있었고 기구 조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패한 환자들도 보고되었습니다. 디스크를 이용한 기구의 경우 환자 혈관 내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재출혈이 된 환자들이 보고된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지혈기구를 사용함에도 재출혈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저희 팀에서는 현재 지혈기구 사용 이후 2시간 동안 지혈 압박밴드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재출혈의 합병증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압박도 하고 지혈기구를 사용해도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혈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합병증은 사실상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주느냐에 따라 환자 예후가 달라지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압박을 더 가해주거나 흡수가 필요한 반상출혈이나 혈종이 있는가 하면 2차적인 치료 과정에 필요한 출혈성 합병증이나 혈관 폐쇄로 인한 합병증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혈 부위의 합병증 중 가장 흔한 출혈성 합병증으로는 가성동맥류와 동정맥류를 들 수 있습니다. 진성동맥류 같은 경우 동맥벽의 세 층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가성동맥류는 동맥벽의 손상을 통해 혈관의 내관과 주변 섬유 조직 사이에 공간이 형성된 것으로 큰 구경의 시술기구를 사용한 경우나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의 복용, 지혈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위치 선정 또는 비만인 경우에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지혈 후 환자 관찰 시 천자 부위의 박동성 종괴로 인해 발견되며 떨림이나 잡음이 청진되기도 합니다. 파열이 가장 위험한 합병증으로 파열되지 않도록 치료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를 통해 빠른 진단을 시행한 후 치료 결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천자 부위의 동정맥류 같은 경우는 동맥 천자가 표면 대퇴동맥이나 심부 대퇴동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발생 비율이 높은 합병증입니다. 그럼 지혈 유지 과정에서 천자 부위의 통증이나 반상출혈 등의 증상이 있다면 모두 출혈 합병증으로 봐야 할지, 눌러서 지혈하면 지켜만 봐도 될지, 혹시 2차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고민될 상황이라면 이때는
피하 출혈로 인해 멍 이외에도 천자 부위를 촉진했을 때 부풀어 오르는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박동이 느껴진다거나 잡음이 손에서 느껴진다면 초음파 또는 CT 검사를 통해 혈관 내부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팀으로 천자 부위 확인이 의뢰된 환자는 우선 초음파로 혈관을 확인하여 단순한 혈종이라면 압박 방법을 시행하고 지혈 과정이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가성동맥류나 동정맥류가 보인다면 2차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가성동맥류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4에서 8주 내로 자연히 소실되기도 하지만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빠르게 커지거나 2달 이상 지속되거나 증상이 있거나 합병증이 동반된 가성동맥류의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성동맥류를 치료할 때는 초음파를 통해 압박하여 내강에 혈전이 생기도록 하는 치료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저렴하지만 이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환자에게 압박을 하는 동안 통증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항응고제 치료 중인 경우에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음파 유도하에 스론빈을 직접 주사하여 주입하는 경우는 국소 압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가장 많이 시행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혈관 내 성형술 또는 색전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 활력 징후가 유지가 어렵거나 혈관 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복강 출혈의 경우는 사실상 지혈과 관련된 합병증은 아닙니다. 천자 과정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은 합병증으로 서해인대부 위쪽에 외장골 동맥의 천자가 될 경우에는 후복강 출혈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천자의 합병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소개드리는 이유는 지연성으로 지혈 유지 중에 발견 가능성이 높고 저 또한 제가 직접 손으로 기구를 제거한 후 지혈을 시행하던 중 환자분께서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확인해 보니 후복강 출혈이 된 경우가 있어서 이 시간에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혈관 내 시술 후 도착한 환자에게 있어서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이나 창백감, 혈압 저하, 헤모글로빈의 저하 등의 증상이 보인다면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출혈 환자의 진료 과정과는 비슷한 대처가 필요하며 혈관의 천공된 위치나 혈관의 크기, 출혈량 등에 따라서 혈관 내 치료로 스텐트나 색전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응급으로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관 폐색으로 인한 합병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손으로 압박하는 경우 혈관 폐색은 아주 드문 합병증이었으나 앞서 소개드린 혈관 폐쇄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최근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천자했던 다리의 통증이나 마비, 창백감, 감각 이상, 맥박 소실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이러한 증상은 도관 이후에 수부의 허혈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진과 같이 혈관기구 사용 이후 천자 부위 외에 혈관 후벽까지 같이 봉합되어 혈관 폐쇄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술 후 꼭 관찰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는 아니지만 혈관 내 치료 후 콜라겐으로 대퇴동맥을 지혈하는 기구를 사용했던 환자로 이분은 시술 이후 2일째 퇴원하고 퇴원 이후에 집에서 생활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천자 부위의 다리 통증과 마비 증상, 감각 이상을 호소하여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였고 급성 혈관 폐색으로 인해 수술을 시행하면서 혈관을 막고 있던 콜라겐 물질을 빼낸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이 기구 외에도 여러 사례에서 지혈기구별 혈관 폐쇄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합병증이므로 환자의 증상과 환자의 교육이 더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많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혈관 조영실에서 검사나 시술을 위해 다녀온 환자의 경우 천자 부위 지혈과 관련해서 딱 2가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자 부위의 확인, 원위부 확인. 천자 부위에서 출혈이 있지는 않은지 밖으로 드러난 출혈은 없지만 덩어리가 만져진다거나 박동이 느껴진다거나 갑작스러운 활력 징후가 변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위부 발끝에서 발의 색상이 변하지는 않는지,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진 않았는지,
감각 이상을 호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의 교육에 적용해 주시면 환자의 증상 변화에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논문에 기재된 천자부위별 합병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재된 사항을 선생님께서 참고하시라고 담아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천자부위 지혈 및 간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